안녕하십니까, 윤정수입니다. 이번에는 고객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 얘기 많이 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적지 않게 쓰고 있고요. 특히 손님들, 고객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이 집은 서비스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 창업자들도 서비스와 관련해서 좀 자신이 없어 하시고, 특히 손님들은 서비스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별로 없어서 음식점의 경우에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죠? 뭐 미용실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많이 방황을 하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원인에 따라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별화하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서비스라는 것은 실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사용자 내지는 고객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행위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이라든지 가치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하면은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아마 친절일 것 같습니다. 친절, 뭐 10번, 20번, 100번을 거듭해도 싫은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요, 사장님은 친절하신데 종업원이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고요. 사장님은 친절하고 싶은데 손님이 친절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친절도 일정 정도 표준화하고 이 친절이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매장의 사업의 기본적인 자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주방에 내지는 홀에 이렇게 서비스를 하라고 표준화해서 모델링해서 붙여놓으면 직원들이 그걸 따르게 됐을 경우에, 자, 이거는 그냥 친절이 아니라 매장에 내지는 그 사업체에 자원화된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친절 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요, 그냥 뭐 자금, 뭐 인력, 자, 이런 것들만이 자본일까요? 친절도 자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요, 친절에다가 더해가지고요, 재미까지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금상첨화일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재미를 주는 곳이라면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아마 사장님 매장으로 오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고객 만족 승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10 플러스 1. 우리 초등학생들, 아니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11입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11이 되지 않고 10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 B, C, D 어떤 매장을 가든 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만약에 10이라면 거기에 하나, 플러스 하나, 뭔가 다른 플러스 하나만 가지고 102를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객 만족 곱셈의 법칙인데, 이
말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한번 공식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만족을 100을 했습니다. 이 손님이 또 왔어요. 예. 또 왔는데 이번엔 80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0 곱하기 80이죠. 세 번째 왔습니다. 50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100 곱하기 80 곱하기 50이죠. 네 번째 왔습니다. 음식을 시켰는데요. 20분이 돼도 안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왔는데 자기가 누군지 못 알아봐요. 빵점입니다. 자, 그럼 100 곱하기 80 곱하기 50 곱하기 0은 몇입니까? 빵점입니다. 결국 그 손님은 안 옵니다. 자, 이게 바로 곱셈의 법칙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 보자고요. 다른 매장인데요. 처음에 갔을 땐 30이었어요. 그 다음엔 50이었어요. 그 다음엔 80이었어요. 네 번째 갔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A 매장 안 가겠죠? 자, B 매장을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비결로 우리가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 만족의 발생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고객이 사전에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실제 경험보다 사전의 기대치가 더 컸다면 어떨까요? 경험치가 낮다면 불만스럽겠죠. 사전에 기대했던 만큼 실제 경험이 이루어졌다면 뭐 만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당 나름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요, 자기가 고객이 사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경험한 것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바로 고객 만족이죠.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매장에 와서, 우리 사업체에 와서 실제로 경험한 것이 그거보다 좀 높다면 만족이 이루어진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자,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한번 사례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저장이나 보호나 진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서비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장이나 인테리어나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한테 이 집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는 분리되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재화는 생산하고 소비가 분리되어 있죠.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미용실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용사가 이미 미용 기술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손님이 와야지만이 서비스가 일어나는 거죠. 예, 바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의 특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의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 서비스를 하는 미용사, 서비스를 하는 사장님이 바로 소비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만족을 시키느냐에 있다. 그거는 간단하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태도를 하고 어떻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해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비스는 항상 똑같지 않다. 균질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재화의 경우를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신발 가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똑같은 모델의 신발이 다 틀리다 그러면은 그 가게를 신뢰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재화는 균질적으로 불량품을 골라내고 잘 만들어진 상품만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을 수가 없죠. 균질적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고려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은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고객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먼저 진행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거를 대체해야지만 되는 상황. 그거는 음식점이든 일반적인 서비스 업종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문을 닫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만큼 서비스는 균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없어도 그 서비스가 가능한 한 균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표준화와 매뉴얼 작업이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서비스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는 일반적인 재화들은 앞서 말씀드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지금 매장에서 비어 있으면 창고에서 갖다가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오늘 그게 안 된다면 내일 배송해 드릴게요 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배송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객이 왔을 때 그거에 따라서 맞춰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비수기입니다. 겨울철이 비수기겠죠. 여름철은 성수기죠. 항상 똑같이 서비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별화 방법인데요. 자, 여름철에야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예. 자, 여름철에는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지만 비수기의 경우에는 거의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수기 때는 여전히 손님들을 유치를 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차별화 방안으로 가격을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비수기에 맞는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비수기 전략을 가져가게 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 요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온 고객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나만의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실전에 있어서 처음에 온 손님이나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방문한 손님들에 대해서 그에 맞게 단계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요, 자주 가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그에 상응해서 일정 정도 좀 더 친절하게 내지는 일정 정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10군데를 가도, 그게 음식점이든 어디든 10군데를 가도 그게 잘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가고 다른 곳을 가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한 성공 요인이 하나 있죠. 첫 번째 온 손님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정도 만족을 유지시키되 지속적으로 온 손님들을 잘 관찰해서 그 지속적으로 온 손님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횟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요인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매장이나 다른 사업체보다 훨씬 더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의류점이라고 보시자고요. 자, 처음 온 손님은 몸의 치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온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을 또 치수를 또 잰다 그러면 그 손님이 그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자, 치수뿐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 색상,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잘 축적을 해서 그 다음 서비스에 그거를 잘 이어간다면 아마 그 손님은 단골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일반 고객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매장을, 우리 사업체를 옹호하고 결국은 나중에 왜 자주 오신 손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 사장님, 이거는 좋은데요.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우리 매장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랄까요? 어떤 보완사항을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잘 듣고 그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아마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우리 매장을 보이지 않게 많이 홍보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CRM이라고 그러죠. 고객 관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관계 관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고객 관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관계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객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불만사항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의문점이나 상품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그 고객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접점이죠. 자, 인터넷에서 어떤 고객이 문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접점이죠. 과연 이런 것 뿐일까요? 매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 또 그 밖에 다양한 미디어나 접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고객과 최일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관문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잘, 우리가 보통 마이닝 한다고 합니다. 잘 정제를 해서 그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잘 분류하고 체계화시켜서 다시 서비스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방식의 고리를 우리가 보통 고객 관계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기업이야 뭐 ARS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고객 관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런 많은 고객 관계 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매장에 온 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 손님들의 요구사항, 전화를 받으면서 그 손님들의 요구사항, 자, 이러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형성된 고객들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 매장이 변화하고 발전돼야 될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에 서비스에 중요한 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 상품을 차별화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바꿔보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북 솔루션을 통해서 도서를 판매한다. 기존에는 그냥 책을 유통가에다가 그냥 판매를 했다면은 이북 솔루션을 만들어서 모바일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도를 판매하는데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매한다. 지도 서비스를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차별화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객관적인 차별화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관적 차별화가 되겠는데요. 주관적 차별화는 고객들이 보는 그러한 관심이나 그 항목에서 그 브랜드 자체를 나름대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광고나 입소문이나 구매 경험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고객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족집게 과외로 소문난 학원 어떻습니까? 그냥 학원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아이 어디 학원 보낼까 할 때 여러 군데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예. 그렇지만 족집게 과외다, 족집게 학원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 저긴 한번 꼭 보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브랜드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개념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차별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매자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매자는 어떤 요인들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연령에 따라 나눠질 수 있죠. 성별에 따라 나눠질 수 있죠. 지역에 따라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 거주 방식에 따라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자, 요렇게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대에 따른 차별화가 있겠죠. 앞서 제가 숙박업소 말씀드렸는데요. 비수기 때 가격 전략, 성수기 때 가격 전략이 다릅니다. 또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 가격, 저녁 시간대 가격, 아주 늦은 저녁 시간대 가격이 다릅니다. 자, 이런 가격과 관련된 차별화 방안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객 서비스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객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객들한테 눈에 보이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궁극적으로 차별화 방안과 관련된 부분을 아이디어를 잘 내서 하신다면 10+1은 101. 네. 1 하나만 잘 얹으면 남들 다 열 할 때 나는 101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서비스 전략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